얘들아 안녕. 통합과학 슬기쌤이야. 나 일단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요 해당 게시글에 출석 댓글 다들 잘 달았겠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해봅시다. 요 영상을 들으면서 우리 활동지 있잖아. 그 활동지 빈칸에 꼼꼼히 잘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해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과 산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짝 복습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산의 정의가 뭐였어? 물에 녹았을 때 어떤 이온? 수소 이온 H 플러스를 내놓는 그런 물질을 바로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산의 공통적인 어떤 여러 가지 성질이 있었는데 그 성질을 누가 나타낸다? 바로 산이 내놓는 H 플러스 수소 이온 때문에 산성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은 신맛이 나타난다라고 했고요, 산성은. 자, 그 다음에 모두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 양이온과 그 다음에 나머지 음이온으로 해리가 되고 그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은 정전기적 인력에 따라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으로 이동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류가 통해서 전기전도성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 다음에 또 산은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을 하는데 이거 무슨 반응이었어? 산화 환원 반응이었지. 그치?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기체가 발생한다? H 플러스 두 개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H2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그네슘 리본을 옅은 염산에다가 담그면 뭐가 관찰된다? 그 리본 주위로 뽀글뽀글 기체가 발생하는 거, 기포가 발생하는 거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특징이 뭐였냐면은 이제 탄산칼슘 CaCO3랑 반응을 하게 되면 산은 어떤 기체를 내놓는다?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나타나 있듯이 달걀 껍데기가 바로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했었죠. 그래서 달걀 껍데기를 염산에 담그면 또 마찬가지로 껍데기가 뭔가 이렇게 부서지면서 기포가 발생하는데 그 기포가 바로 이산화탄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또 다른 실생활 예시로는 대리석 조각이 훼손되는 그 경우도 설명이 됐었죠. 왜냐면 대리석은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데 이제 그 대리석 조각상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산성비를 맞게 되면 역시 부식, 훼손이 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대리석 조각이 부서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트머스라는 지시학과의 색변화를 또 얘기를 했었는데, 자, 리트머스는 산성일 때 붉은색으로 변했고요. 자, 염기성이랑 만났을 때는 파랑색으로 변했던 지시학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몬이 있는 사진을 봐보면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를 레몬에다가 이렇게 접촉을 시켰더니 레몬과 닿는 부분이 어떻게 변했어? 색이 붉게 변한 걸 관찰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레몬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트머스와 반응을 해서 이렇게 붉게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 실험 여기부터 같이 필기를 해보면 되겠죠? 자, 요 실험 장치를 사진을 한번 살짝 봐보면 어떻게 장치가 되어 있냐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요 유리판에다가 이렇게 깔아놨는데 그냥 빳빳한 종이를 깔아놓은 게 아니라 질산칼륨 수용액에다가 한번 담갔다 뺐어. 자, 왜냐면 요 종이 끝에다가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극을 연결해 놨을까? 그치, 뭔가 전압을 걸어서 전류가 통하게끔 하는 어떤 실험이기 때문에 각 극을 연결해 놓은 거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그냥 종이는 전류가 통하니 얘들아? 안 통하지? 그래서 요 종이에 전류가 통해야지만 어떤 실험을 관찰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전류가 통하게끔 도와주는 물질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바로 질산칼륨 수용액이야. 자, 요 질산칼륨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KNO3에 해당이 되는데 자, 칼륨 금속이고 NO3 비금속 덩어리죠. 그럼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결합이니까 무슨 결합을 해? 얘네들은 이온 결합을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바로 칼륨
양이온과 NO3 마이너스 이렇게 음이온으로 구성이 된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산칼륨 수용액에다가 리트머스 종이를 한번 담갔다 빼면 이 리트머스 종이 내에는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라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종이 자체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질산칼륨과 같은 얘는 이런 물질들을 뭐라고 또 표현을 해주게 되냐면 물에 녹아서 뭔가 전류가 통하게끔 도와주는 물질이다 라고 해서 질산칼륨과 같은 얘네들을 전해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해질 수용액에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를 해놨고요. 그런 다음에 이 종이 위에다가 묽은 염산에 적신 실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요 실 안에는 염산이잖아. 염산 HCl이지. 자, 그럼 요 실 안에는 염산은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됐었죠. 그래서 요 실 내에는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전류를 딱 흘려 보내줬더니 어떻게 색변화가 나타났지? 무슨 극에서? 그렇지. 이렇게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색으로? 네, 이렇게 붉은색으로 색변화가 나타나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얘들아, 리트머스는 용액의 액성이 어떨 때 붉은색으로 변했었지? 그치? 용액의 액성이 산성일 때 붉은색으로 변했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극 쪽으로 뭔가 산성을 나타내는 입자가 나왔으니까, 실로부터 뭔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색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잖아. 그러면 산성을 나타내는 입자는 뭐였죠, 우리? 그쵸? H 플러스라는 입자 때문이었죠. 그럼 이 H 플러스는 어디서 나온 거야? 요 실에서 나온 거겠죠? 왜냐면 실은 염산에다가 담갔다 뺐기 때문에 요 실 안에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H 플러스 양이온이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극과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실에서 슬금슬금 수소 이온이 나와.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제 용액의 액성이 산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리트머스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H 플러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온들도 여러 군데 존재하기 때문에 이온들은 어느 극 쪽으로 이동이 또 되는지를 한번 더 필기를 해볼게. 자, 요 실 안에 수소이온 말고도 염화이온 Cl-가 있었죠? 얘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네, 이렇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리트머스 종이 내에는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했잖아. 자, 그럼 전류를 딱 가해주면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종이 내에 있는 K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질산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켜주는 입자는 딱 뭐다? 바로 H 플러스 수소 이온 때문이다 라는 거. 자,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 한 번 더 빈칸을 채우면서 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실에서부터 어느 극 쪽으로 변해갔었지, 색이? 그렇지, 마이너스 극 쪽으로 변해갔는데 무슨 색으로? 네, 붉은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자, 왜 그랬냐? 바로 마이너스 극으로 용액의 액성이 산성으로 변하게 되는데 산성은 어떤 입자 때문이다? 그렇지, 수소 이온. 즉 H 플러스 입자가 실에서부터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색이 변하게 된다. 자,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2번째. 자, 염산 대신에 묽은 황산, 아세트산 가지고 똑같이 실험을 했더니 똑같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는 게 관찰이 된 거야.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어떤 입자 때문이다? 모두 다 H 플러스를 내놓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다 동일한 실험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빈칸에는 수소 이온 H 플러스 입자 때문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자, 됐으면 이제 우리 산성까지는 다 했고 이번에 염기와 염기성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 자, 염기의 정의는 뭐냐? 자, 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야. 또 물에 녹았을 때 OH-를 내놓는 물질을 바로 염기라고 합니다. OH-는 이렇게 수산화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예시를 봐보면 수산화 나트륨에도 OH 있죠. 수산화 칼륨에도 OH 있고요. 수산화 칼슘에도 OH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이나 수산화 칼륨 등을 이렇게 물에다 녹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OH를 OH- 수산화 이온 형태로 내놓게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염기성이다, 염기 물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예시에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을 써볼게요. 뭐냐면 바로 NH3라는 암모니아야, 암모니아. 자, 얘는 요 분자식 안에 OH 없지. 그런데도 염기에 해당이 되는데 왜 염기에 해당이 되냐면 얘가 물에 녹잖아요. 자, 물에 녹으면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형태로 이렇게 이온화가 일어나. 그러면 비록 처음에 OH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물에 녹았을 때 여전히 OH-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 NH3 암모니아도 염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까지만 조금 필기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온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면 자, 수산화 나트륨 요 화학식 안에는 OH가 이렇게 한 덩어리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를 하나 녹이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온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산에 했을 때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산이든 염기든 이 물질 자체는 아무런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OH- 음이온 1가를 하나 내놓아 그러면은 남는 애는 중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1가 양이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여기서도 똑같아. 그래서 수산화 이온 자체가 1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가 양이온인 형태로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수산화 칼륨도 봐보면 OH가 이렇게 한 덩어리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를 하나 녹이면 OH-가 하나 나오고요. 그럼 음전화가 전체 1가, 그쵸? 마이너스 1이니까 중성. 을 시키기 위해서 상쇄를 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양이온도 이렇게 칼륨 1가가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수산화 칼슘을 한번 봐보면 얘는 화학식 안에 OH 덩어리가 몇 개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2개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수산화 칼슘을 하나 녹였어. 하나 녹이면 OH-가 몇 개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그쵸. 이렇게 2개가 이온화돼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음전화가 총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양전화도 플러스 2가 돼야 상쇄가 되겠지. 그래서 나오게 되는 요 양이온이 2가 양이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쨌든 나트륨 이온이든 칼륨 이온이든 칼슘 이온이든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또 그러한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다 이렇게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야, 옥텟 규칙이랑. 자, 그런 다음에 요 이온화 모형을 한번 살펴보면 선생님이 입자의 개수 잘 따져야 된다 그랬지, 그치? 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모형을 한번 봐보자. 자, 수산화 나트륨이니까 얘 화학식은 NaOH예요. 자, 얘 하나 녹이면 OH- 하나, 나트륨 하나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랬더니 모형을 봤더니 수산화 이온 빨간 공이 4개 이렇게 있고 나트륨 이온 노란 공이 4개 이렇게 있네? 그러면 NaOH를 내가 몇 개 녹였다는 거지? 그렇지. 4개 녹여야 Na 플러스 4개, OH 마이너스 4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을 한번 봐보자. 자, 수산화 칼슘은 화학식이 요렇게 됐습니다. 그럼 얘는 한 덩어리 녹이면 칼슘 하나, 수산화 이온 2개 나오는 애였어. 자, 그랬는데 비커를 봤더니 칼슘 이온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4개가 생겼네? 그러면은 수산화 칼슘을 내가 몇 개 녹였다는 걸까? 그렇지, 내가 2개 녹였기 때문에 이렇게 칼슘 이온이 2개, OH- 이온이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일어나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몇 가지를 또 체크를 해볼게. 자, 이렇게 염기의 성질이 나타나는 까닭은 모두 물에 녹았을 때 뭘 생성했기 때문이다? 수산화 이온 OH-를 생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염기성은 바로 OH- 입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쓴맛이 납니다. 염기성 물질은. 자, 우리 세수할 때 쓰는 비누나 이렇게 세정제 같은 게 있잖아. 그 세정제 안에는 염기성이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리 비누를 이제 씻다가 실수로 거품이 입에 들어가잖아? 그럼 뭔가 씁쓸한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비누 안에 염기성 성분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먹진 마시고. 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염기도 마찬가지로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 음이온과 나머지 양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됐었지. 그런 다음에 물에 녹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형태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으로 또 이온들이 이동이 되면서 네, 그 용액은 전류가 흐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전기 전도기를 딱 꽂았더니 불빛이 반짝반짝거려. 왜냐? 전류가 통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 특징으로는 우리 산은 금속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 발생했어? 아까 산화환원 반응으로 인해서 수소 기체 발생을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대리석은 왜 훼손이 된다고 그랬지? 산성비 맞으면? 그렇지. 대리석에 있는 탄산칼슘이 산과 만나면 어떤 기체를 내놓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 조각이 부서진다, 훼손이 된다라고 했었어. 자, 산이 그런데 염기는 금속이나 탄산칼슘이랑 반응을 거의 안 합니다. 네, 어떤 특정한 반응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뭐냐?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냐면 하수구, 세정제나 손 씻는 거 비누나 그런 세정제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손 씻게 되면 비누를 만지면 손이 막 미끌미끌 거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손 표면은 단백질, 각질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하수구도 왜 막혀? 머리카락 많이 쌓여 있어서 막히잖아. 그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랬을 때 그런 세정제를 부어주거나 손을 닦게 되면 단백질이 녹아서 손도 미끌미끌 거리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 하수구도 이렇게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지시약과의 반응을 봐야 되겠죠? 자, 우리 리트머스는 염기와 만났을 때 무슨 색으로 변한다? 파랑색으로 변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 빈칸에 푸르게 변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또 두 번째 지시약 했었어. 뭐였냐면은 페놀프탈레인 했었죠? 자, 우리 페놀프탈레인은 산에서 선생님 필기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해보자. 자, 산성과 중성에서는 색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페놀프탈레인은 아무런 색을 띠지 않는 투명한 무색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염기성 용액과 만나면 무슨 색으로 변한다? 붉게 변하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사진을 봐보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섞었더니 이렇게 이쁜 분홍색 붉게 변하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됐으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이 뭔지 그거를 확인하는 실험을 또 봐야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질산칼륨 수용액 전해질에다가 한번 적신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을 해야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고요. 이 종이 위에다가 이번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적신 실을 올려놓고 전류를 딱 통하게 했어. 그랬더니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어느 극 쪽으로 색 변화가 나타나는 게 관찰이 되죠, 지금?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 극적으로 파랑색으로 변하는 게 관찰이 되죠. 자, 우리 리트머스 종이는 파랑색으로 어떨 때 변한다? 용액의 액성이? 산성일 때, 염기성일 때, 중성일 때. 그렇죠. 염기성일 때 파랑색으로 변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요 플러스 극적으로 염기성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냐? 바로 요 실 안에 OH- 입자가 있었고 요 OH-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극 쪽으로 파랑색으로 변하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다. 자, 어떤 실을 우리가 사용을 했냐면 수산화 나트륨 NaOH 수용액에 적셨어. 그러면 그 실 안에는 이온화가 된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입자가 이렇게 골고루 있었겠죠? 그랬을 때 요 실에 있던 OH 마이너스 입자가 플러스 극쪽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파랗게 변하게 된다. 나머지 이온들의 이동도 한번 또 필기를 해볼게요. 자, 실 안에 Na 플러스도 있지? 얘는 양이온이니까 네,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자, 리트머스 종이 전체에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그쵸? 요 입자도 있을 텐데, K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쪽으로,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는 정전기적 인력에서 플러스 극쪽으로 네, 이동을 하고 있었을 거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파랗게 변하는 이유는 요 OH 마이너스 입자 때문이다. 라는 거. 자, 그럼 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실에서부터 어느 극 쪽으로 어떻게 변했지? 그렇지. 플러스 극 쪽으로 무슨 색으로? 네, 푸른색으로 변해간다. 왜 그러냐? 요 실에서 어떤 입자가 나오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칩 OH 마이너스 입자가 마이너스 극쪽, 아니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면서 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을 변하게 한다. 자,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외에도 암모니아 수, 얘들아, 요 암모니아 수가 뭐냐면 암모니아를 물에다 녹인 거야. 그 우리 염기에 예시로 하나 더 썼었지. 그래서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게 암모니아 수인데 얘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형성이 된다 그랬지. 얘도 마찬가지로 물에 녹았을 때 이렇게 수산화 이온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염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산화 칼륨 수용액에서도 실험을 했더니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 이유는 뭐냐? 모두 공통적으로 OH-를 내놓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OH- 입자 때문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산과 염기에 대한 각각의 정의와 어떤 성질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산과 염기가 만났을 때 하는 반응이 뭐냐면 중화 반응이야. 그래서 이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바로 다음은 중화 반응이 아니라 중화 반응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시학과 pH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학 우리 했었죠? 지시학은 뭐냐면 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므로 이렇게 액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이 되는 물질이다 라고 했었어. 자, 우리는 지금까지 리트머스와 페놀프탈레인까지만 했었죠.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일 때 푸른색에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색 변화가 관찰이 되고요. 자, 염기성일 때는 거꾸로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색 변화가 관찰이 됐었다. 자,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은 이렇게 산성과 중성일 때는 아무런 색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가 염기성과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분홍색이나 붉은색 빛을 띠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지시학을 조금 더 알아둘 건데, 자, 메틸 오렌지라는 지시학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뭔가 오렌지, 주황빛을 띠게 됩니다. 자, 메틸 오렌지는 이렇게 산성 용액과 만나게 되면 빨간색을 띠고요. 중성과 염기성 용액과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오렌지 같은 노란빛을 띠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TB라는 지시학이 있는데요. 자, BTB는 약자야. 무슨 약자냐면은 브로모 티몰 블루가 정식 명칭이고요. 풀네임이고요. 여기에 BTB 약자만 딴 거야. 그래서 BTB는 산성일 때, 중성일 때, 염기성일 때 다 각각 다른 색 변화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지시약입니다. 자, 산성일 때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중성인 용액과 만나면 초록색으로 변하고 염기성인 용액과 만나면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지시학 종류와 색 변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pH라는 게 나오는데 pH가 뭐냐면
수소 이온의 농도를 어떤 숫자로 알려주는 값이다, 지수값이다 라고 보면 돼. 자,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입자가 얼마만큼 많은지 적은지, 즉 농도가 진한지 묽은지 이런 거를 수치로 나타낸 값으로 용액의 액성을 판단하거나 용액의 산성이나 염기성의 세기를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자, 어떤 용액 안에 수소이온 H+가 많아. 그러면은 얘 농도값도 커지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그 따라서 pH 값도 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H+가 많다라는 것은 산성의 세기가 좀 더 세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pH 값이 작거나 큰 값을 이용을 해서 산의 성질이 세다, 아니면 염계 성질이 세다, 약하다, 이런 것을 이제 수치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더 깊은 어떤 뭐 계산하는 것까지는 화원부터고요.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요 내용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pH 값의 범위는 일단 0부터 14까지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pH와 요 수소 이온의 농도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H+의 농도가 클수록 pH 값은 감소합니다. 감소한다. 뭔가 반대예요, 반대. 자, 그런 다음에 그랬을 때 pH가 어떤 값을 기준으로 작아지면 산성이 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pH가 7이라는 숫자보다 더 작은 값, 뭐 pH가 1, 2, 3, 4, 5, 6, 네, 이렇게 7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 용액은 산성이 강하다, 산성 용액이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pH가 기준인 7보다 큰 값, 뭐 8, 9, 10, 11, 뭐 13, 14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되면 걔는 염기성이 강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pH 값 7를 기준으로 해서 7보다 이하일 때는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다. 7보다 클 때는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딱 그 pH 값이 7이랑 같아지잖아. 그러면은 산성도 염기성도 아닌 용액 뭐라고 했지? 아무런 액성이 아닌 중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7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자, 여기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요 다양한 물질은 산성도 있고 염기성도 있고 중성인 애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pH 값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일단은 어디 보자. 여기 중류수 봐볼까? 증류수? 중류수는 뭐냐면 순수한 물만 있는 용액이야. H2O. 딱 물만. 아무런 불순물 말고 물만 있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물만 있는 용액의 액성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산성도 염기성도 아닌 중성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중류수의 pH를 딱 측정을 하면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 7 이하의 pH 값을 갖는 애들은 바로 산성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예시가 뭐가 있냐면 우유 있어, 우유. 얘들아, 우리 우유 뭔가 뽀얗고 하얗잖아. 그래서 뭔가 느낌이 염기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염기는 산성이야, 산성. 그래서 우리 매운 떡볶이 같은 거 먹으면 우유나 이런 거 많이 주잖아. 우유 많이 마시잖아. 근데 그거는 좀 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매워, 속이 쓰려. 그런데도 산성 물질을 들이붓는 거야, 우유를 먹으면. 그럼 속이 더 쓰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물을 많이 마시세요, 물을. 네. 그런 다음에 달걀 노른자니, 커피니, 탄산, 음료에서도 말 그대로 산이 녹아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토마토, 레몬, 뭐 배터리 이런 것들 봐보면 다 pH가 7 이하. 의 값을 갖는 산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달걀 노른자가 아니라 흰자는 또 pH가 8인 염기성이에요.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베이킹 소다, 비누, 그 다음에 가정용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거다라고 했지? 그런 다음에 하수구 세척제를 봐보면 pH가 다 7 이상의 값을 갖는 염기성 물질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과 염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이산화탄소 있잖아. 공기 중에도 많이 있지. 요 이산화탄소가
물 속에 많이 녹아 들어가게 되면 산호나 조개류가 죽어버려. 왜 그런지 한번 봐볼게. 자, 이산화탄소는 생명체의 호흡이나 화석 연료의 연소, 또 화산 분출, 산불이 나는 게 뭐야? 연소 반응이죠. 연소 반응. 자, 이런 반응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다 생성이 됐습니다. 그쵸? 우리 산화환원 반응했을 때 호흡 과정, 그 다음에 화석 연료의 연소, 요 반응했었죠? 다 모두 공통적으로 CO2를 발생을 시켰어. 자, 그랬을 때 요 발생된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게 되면은 해양을 산성화시키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자,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으면 탄산이라는 거를 생성을 합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H2CO3라고 하는 탄산이 나오잖아. 탄산. 그치? 얘 탄산 뭐야? 물에 녹으면 어떻게 이온화가 된다 그랬어? H 플러스랑 HCO3가 아니라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두 개의 H 플러스랑 CO3 E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단계가 두 단계야. 하나하나씩 내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얘는 H를 두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내놓으면은 나머지 음이온, H 플러스 하나 내놓으면은 나머지 음이온도 일가 음이온이 돼야 되잖아. 그 일가 음이온이 HCO3 마이너스 형태였다가 이 HCO3 마이너스가 한 번 더 이온화가 돼. 즉 H 플러스를 또 하나 내놔. 그러면은 전체 H 플러스를 두 개 내놓게 되는 거고 일가 음이온인 형태에서 H 플러스를 하나 더 내놨기 때문에 이가 음이온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되는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H2CO3라는 탄산을 만들게 되고요. 이 탄산은 물에 녹아서 산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과 이렇게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된다. 그러면 요 H 플러스가 바로 누구와 반응을 하게 되냐? 산호와 조개류, 석회질, 껍데기를 만드는데 방해를 하게 되는데 왜냐면 산호나 조개류 요 석회질 껍데기의 주성분이 뭐냐면 탄산칼슘이야, 얘들아. 탄산칼슘. 자, 탄산칼슘이랑 산이랑 반응하면 뭘 생성한다고 그랬어? 산이랑 CaCO3랑 반응하면 대리석, 산성비 맞으면 뭐가 발생한다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다시 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껍데기가 분해가 계속 되는 거야. 그래서 바닷물 속에 수소 이온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 석회질 껍데기 탄산칼슘을 고체 상태로 잘 만들 수가 이제 어렵게 되기 때문에 껍데기 못 만들면 죽겠죠. 그쵸? 그래서 개체수 감소를 일으키면서 해양 생태계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면 먹이 사슬이 또 있을 테니까. 네, 이러한 지구 환경에 이렇게 산과 연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하니까 선생님이랑 이제 등교해서 같이 오프라인 수업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 듣는데 너무 고생 많았고, 자, 필기한 부분을 잘 찍어서 캡처를 해서 요 게시글에 과제로 제출을 해주면 선생님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네, 고생 많았어요. 안녕.